안녕하세요. 내게 꼭 필요한 세무에게 윤소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부가세 개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부가세가 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다. 그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도 기억이 안 나셔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부가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과세기간이랑 재화의 공급, 그 중에서도 재화의 실질 공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세무에게는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끝나는 것들 중에 분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용어 때문입니다. 제가 용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프린트물 보고 계신가요? 원래는 프린트물을 제가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이렇게 써주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는 PPT에서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프린트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트물은 교과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프린트 인쇄하셨죠? 납세 의무자와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기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배우지 않고 오늘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세무실무를 수강하는 친구들은요. 교과서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기준으로 이론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세기간이라는 말 먼저 보고 갈 건데요. 과세기간 여기에 적혀 있죠. 과세라는 말은요. 세금을 부과하다 라는 겁니다. 기간은요. 말 그대로 시기,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 시기, 뭐 이렇게 편하게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과세 유형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과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4,800만 원을 기준으로 말했던 아까 전 시간 소개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4,800만 원보다 더 벌거나 4,800만 원보다 덜 벌거나로 나뉜다고 했었습니다. 4,800만 원보다 더 버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훌륭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땡겨서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일반 과세자 4,800만 원 이상, 1년에 4,8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800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 못 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못 벌고 덜 버니까 너 세금 편하게 내게 해줄게. 세금을 좀 더 간단하게 해줄게. 편의를 봐주는 과세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라는 게요. 간단하고 편하게 그냥 간단하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세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 과세자는요.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요. 1년을.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전에요. 사실 일반 과세자는요. 우리가 사업자를 나눌 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사업자는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두 번째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간단하다. 어떻게 보면 법인이 더 간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인은 준비하는데도 복잡하고 개인은 회사의 주인이 보통 한 명이지만 법인은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출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과세자가요, 사업자로 해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서 사실 명칭이 구분이 돼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런데 저희는 교과서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볼 거라서요, 교과서에 있는 용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일반 과세자는요. 1년을 반, 그러니까 12개월이죠. 1년은 6개월, 6개월씩 나누어서요. 제1기, 제2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1기와 2기로 나누어서요. 또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6개월을 3개월로 나누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고요. 예정 과세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6월 30일 그리고 3월 3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있죠. 여기는 그냥 따로 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없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제1기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월 1일과 3월 31일이 예정신고다. 1기 예정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신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부가세의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기간을 기준으로요.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내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심히 일한 거 과세하는 날 3월 31일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4월 25일에 과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1기의 마지막 기 6월 30 다음 달 25일, 7월 25일에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 2기에서도요, 이 2기 6개월을 3개월로 나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개월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정신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를 9월 30까지 마치고요. 그 9월 30까지의 과세 거래를 다음 달 25일에, 10월 25일에 우리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응용해 봅시다.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12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예를 들자면 2020년이라면 2021년 1월 25일에 우리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눌 때 뭐가 더 간단하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간이 과세자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 과세 기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1기와 2기로 나누고 또 예정 신고와 예정 과세, 그리고 예정 신고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간이 과세는요. 이 1년을 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의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도 딱 한 번 있어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신고 납부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업무하다가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25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다음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요, 일반적인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이제 그 밖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기준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봤어요. 일반과세자인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 일반과세자이면서 폐업을 하려는 폐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월 2일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과세기한 보이시죠? 여기에 한 5월 2일이면 이쯤에 있겠네요. 5월 2일부터 여기 6월 30일이 마지막 과세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사실 이 기한은 시작은 되긴 했었죠. 우리 전에는 사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2일 사업할 때부터 내가 소득이 발생했고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을 당연히 내게 되겠죠.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써드릴게요. 폐업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폐업이라는 건요, 이제 문을 닫는다는 소리죠. 9월 25일에 폐업을 하는 폐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9월 25일이면 한 이쯤이겠죠? 9월 25일부터 그런데 9월 30일에까지 여기가 이렇게 과세 기간이 존재하죠. 근데 나는 9월 25일 날 폐업을 했으니까요. 9월 25일 이후의 일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 거냐면요. 6월 31일 2기 과세기간 시작한 날이죠. 그때부터 내가 폐업을 선언한 날인 9월 25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25일이 과세 기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만약에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과세거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가 조금 여러분들이 길게 보게 될 건데요. 얘가 헷갈리고요.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온다면 전혀 어려울 일 없을 겁니다. 어려운 용어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화의 용어 정리 알려드릴게요. 재화, 여러분도 필기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모두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채물은요, 있을 유자예요. 무채물은 없을 무자입니다. 유채물은 형체가 있다는 거고요. 무채물은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기도구, 핸드폰, 볼펜, 볼펜이랑 필기도구랑 같은 말이죠. 종이, 공책,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요. 유채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채물이 되는 거고요. 무채물은 뭐냐면요.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채물의 종류에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특허권. 특허권이라는 건요, 원래 없는데, 없던 건데, 새로운 건 발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발명했는데 그걸 누가 멋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런 것,
것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했다가는 큰일이 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무채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용신앙권. 실용신앙권은요, 이 특허권, 새로이 만든 거,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닫는 거 있죠. 옛날에는 돌려서 창문을 열었었거든요. 직접 돌리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 장치가. 그런데 요즘 여러분 버튼만 딸깍딸깍 하면 창문이 올라갔다 내려가죠. 자동차는 원래 있었으나 그런 창문이 편리하게 열고 닫히는 자동문 개념은 자동차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덧붙여진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실용신앙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채물은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잘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이 무채물은요, 유채물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무채물은요, 소유와 대여에 따라서 재화인지 용역인지가 갈립니다. 용역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건데요. 용역은 서비스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역이 그런 서비스에 속한다. 저도 용역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거다. 강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유는 뭐냐면요. 재화의 공급입니다. 내가 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 있죠. 내 거일 경우. 그걸 소유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내가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을 잠깐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죠. 남의 걸 잠깐 빌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재화의 공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쳐줍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보실게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있네요. 수입이라는 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시리가 켜졌네요. 수입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들여올 때 그걸 바로 하나 과세 거래 중 하나다라고 여기서 보실 게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이거 두 가지는요. 사업자에 의해 이 말이 포인트예요.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에만 과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수입은요, 사업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구분 없이 세관장이 과세합니다. 세관장이라는 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들여오는 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최고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요, 얘는 사업자든 아니든 과세하고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한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재화의 공급 중에 실질 공급 배워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화의 실질 공급입니다.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매매계약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기본적인 재화, 물건의 실질 공급입니다. 실질이라는 건요. 그냥 실체적으로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급이라는 건요. 공급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매출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매매 계약 한번 볼게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현금 판매는 뭐예요? 현금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외상 판매는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하고서 판매하는 거예요. 할부 판매는요, 내가 기한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외상 판매와는 약간 다릅니다. 외상 판매는 그냥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할부 판매는요, 정확히 보통 기한을 정해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판매하는 것을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장기 할부 판매 붙었네요. 장기라는 말은 우리 회계에서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죠. 긴 기간과 짧은 기간을 나누는 기준. 뭘까요? 그렇죠. 1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1년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단기는 1년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내가 이런 조건을 붙여서 기한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 위탁 판매, 나 대신 팔아줘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매매계약, 제하의 실질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가공계약인데요. 가공계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화의 실질 공급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공급과 용역의 가공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공계약, 재화의 가공계약이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여러분 공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하고 새로운 재화를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가공계약인데요. 재화의 실질 공급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부담하는 거.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용역의 공급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용역의 공급은 뭐냐면요, 이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아요. 용역의 공급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이 준 거 가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까 용역의 공급 말고 재화의 실질 공급은 뭐였어요? 내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했죠. 그런데 용역의 공급은 뭐다? 아니다. 그냥 남이 준 걸 내가 가공만 해주는 거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교환계약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물건을 다른 재화랑 교환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용역을 제공해준다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던가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인데요.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금 이외의 자산을 현물이라고 합니다. 출자라는 거는요, 법인에 내가 자본금을 좀 줄게 하고 자본금을 내는 것을 출자라고 해요. 출자하게 되면 자본금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출자라고 해서 여러분 자본금 나간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그 회사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현금 대신에 현금 이외의 자산,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말하는 겁니다. 특허권,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권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화의 실질 공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벌써 이번 시간 마무리네요. 우리 오늘 과세기간 배웠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서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뉜다. 간이 과세자는 전체로 묶어서 한다. 그리고 재화의 실질 공급 종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